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입학처 정책부처장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박형곤 교수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더우시죠? 네, 이 덥게 오셨는데 저가 지금 시간을 배정받은 게 15분입니다. 그런데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더운데도 이렇게 오셨는데 뻔한 말씀드리면 또 속상하시잖아요. 그래서 실은 여태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데이터들을 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한 20분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시간에도 많은 정보를 얻어가서 그래도 참 잘 왔다라는 마음 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것은 2015학년도입니다. 작년도 입시 결과를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말씀드릴 목차는 실은 전형별 지원 현황 그리고 주요 전형별 입학 결과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큰 덩어리로 있는 논술 전형, 고교 추천 전형, 미래 인재 전형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합격자 통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실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2016학년도에 지원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실제 작년에는 논술 전형이 아니고 일반 전형이라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올해 지원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논술 전형으로 그냥 부르기로 했고요. 고교 추천 전형은 작년에 지역우수 인재 전형이었습니다. 그것과 동일한 거기 때문에 그냥 보통 발표할 때는 제가 고교 추천 전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주요 전형별 지원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거는 그냥 경쟁률입니다. 경쟁률은 이미 홈페이지에 나와 있긴 한데요.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건데 저희가 2015학년도 입학 전형은 다음과 같이 논술 위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은 이게 일반 전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논술 전형이기 때문에 편의상 논술 전형이라고 했고요. 이 숫자는 바뀌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모집 요강을 보시면은 바뀐 숫자로 있는데 작년 기준이기 때문에 논술 전형 그리고 학생 위주의 고교 추천 전형, 학생부 위주 종합의 미래 인재 전형하고 다른 전형, 그다음에 시기 특기 기주가 있는데 오늘은 실은 그 중에서 대중성을 가졌다 그래야 되나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논술 전형, 고교 추천 전형, 미래 인재 전형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이게 경쟁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게 앞에 있는 3개의 전형인데요. 여기 보면 경쟁률 0, 5는 이제 5대1, 10대1, 15대1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2015학년도에 있는 빨간색 그래프가 2014년도를 나타내는 파란색 그래프보다 거의 대부분 위에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경쟁률이 조금씩 다소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고교 추천이나 미래는 조금 떨어졌는데요. 저희가 여기 0이 찍힌 거는 실은 없던 전형이 2015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그 인원이 저쪽으로 이동을 해서 약간 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거는 논술 전형이 약 한 20대1에서 31대1 정도로 많이 올라갔는데요. 그거에 대한 실질 경쟁률도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논술 전형에 대한 입학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술 전형은 어떻게 진행이 됐었냐면 작년에 논술이 70%의 비율을 차지하고요. 학생부 교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신입니다. 내신이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 같은 경우는 국영수, 과학, 사회 요 5과목 중에서 잘한 거 30단위만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잘해야 되는 내신, 좋은 내신 성적 중에서 30단위만 저희가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3개 영역이 각 2등급이었고 자연계열은 2개 영역 각 2등급이었습니다. 올해는 이게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3개 영역 합 6 이렇게 바뀌었고요. 자연계열은 2개 영역 합 4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왜 뭐가 다르냐? 어차피 이 3개 받으면 6 아니냐라고 보실 텐데요. 1, 3을 맞아도 되고 이런 식으로 좀 더 학생들에게는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 같은 경우는 4가지 형태로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요. 그 모집 단위별 속해 있는 단과대학과 유형에 따라서 인문 1, 인문 2, 자연 1, 자연 2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되고요.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실은 좀 이따 보여드릴 점수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비교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절대적으로 인문 1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인문 1의 점수를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오늘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고교 방문도 가고 교육청 주관을 설명회도 가고 그랬을 때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학생부가 30%나 들어가는데 학생부 영향 되게 중요하지 않나요? 그러면서
과연 논술은 얼마나 중요하냐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이거였는데 답은 네, 논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 그거 왜 그런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네, 오늘 처음으로 공개하는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좀 복잡하죠? 자, 이쪽 그래프는 뭐냐면 논술 점수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0점이고 여기가 100점입니다. 저희가 실제 100점 점수로 하고요. 이 경우는 인문 1에 대한 경우입니다. 인문 1은 누가 보냐면 인문과학대학, 사범 대학 중에서 인문계열 그리고 의료학 전공 이 해당하는 학생들이 인문 1에 해당되는 논술 시험을 보는데요. 그 중에서 0점부터 100점 사이에 전체 지원자가 이 녹색 그래프의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합격한 학생들의 분포는 이렇게 보라색으로 된 이쪽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합격자의 평균 점수는 실은 77점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말할 때 학생부 평균은 2등급 정도 됐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되게 높네요 라는 의견을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부 진짜 분포가 어떻게 됐는지를 여기 그렸습니다. 이 그래프가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보통 통계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인문 1의 경우는 이거고요. 이게 뭐냐면 그 네모 박스의 밑부분은 전체 1등부터 100등이라고 생각했을 때 25등한 학생이 받은 등급입니다. 빨간 점은 50등한 학생이 받은 등급이고 위에 있는 파란색 박스의 위쪽 부분은 75등한 학생, 그러니까 100분이 25%라고 얘기를 하고요. 쉽게 전체 100명이라고 생각한다면 75등 한 학생이 받은 등급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전체적으로는 제일 잘한 1등한 학생은 1등급이지만 2등한 학생, 25등 정도 한 학생은 한 1.1등급 그리고 75등한 학생은 약 한 2.5등급 정도였다. 그런데 보시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4.5, 6등급까지 한 학생들 다 합격을 했던 얘기입니다. 그런 학생들도 하고 요 빨간색으로 찍은 점은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은데 저희가 아웃라이어라고 부르는 특이한 아이들입니다. 내신이 좀 낮은데도 논술을 엄청 잘 봤겠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까지 포함을 해서 합격을 했기 때문에 아마 요거 보시면은 그렇게 내신 갖고서는 한 것보다는 논술의 영향이 훨씬 크구나라는 거를 확인시켜드리는 자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문2입니다. 인문2는 사회과학대학하고 경영학부 이쪽에 지원한 학생들이 시험을 보게 되고요.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수가 더 높네라가 아니고 문제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인문2를 본 학생들의 결과고요. 역시 전체 지원자들의 성적이 이렇게 퍼졌는데 합격한 학생들을 보면 이쪽으로 확 몰려 있습니다. 역시 보시면 아까와 크게 다르지는 않는 분포를 보이죠. 등급은 역시 2등급 정도이지만 실은 논술 전체는 한 80점 정도에 가까운 점수, 79점이었습니다. 평균 점수는. 다음은 자연입니다. 자연 1 같은 경우는 의예과를 제외한 모든 자연계열 모집단이고요. 자연 같은 경우는 샘플이 많기 때문에 실은 훨씬 더 많이 퍼져 있습니다. 학생들의 실제 모든 지원한 학생들의 논술 점수는 빵점도 꽤 있네요. 빵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100점까지 퍼져 있고요. 그 중에 합격한 학생들은 이쪽에 몰려 있습니다. 굉장히 대부분 다 고득점 쪽으로 몰려 있고 평균 점수는 71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평균은 1.9등급 정도였고요. 여기 보시면은 조금 더 많이 이쪽에 몰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보시면 4.5등급도 있고 5등급이 넘어간 학생도 한 명이 있었습니다. 참 논술을 엄청 잘한 학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연2 같은 경우는 의예과만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의예과 같은 경우 자연2고요. 이 경우에 논술 전체 역시 퍼져 있고 합격한 학생들의 분포는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치우쳐져 있는데 85점 좀 넘게 받은 학생들이 합격의 평균 점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학생부는 1등급이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와, 학생부가 30%나 들어가는데 라고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학생부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학생부가 좀 낮은데 라고 한 학생들은 이쪽 논술 전형을 보시고서는 논술 좀 연습해가지고서는 논술 전형에다가 포커스 맞추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처음 공개하는 건데요. 그 단과 대학별 논술 점수하고 충원율입니다. 그 단과 대학별 논술 점수 같은 경우는 인문 1을 보는 단과 대학이 인문과학대학, 사범대학 중에 인문계열, 인문 2 경우는 사회과학대학 경영학부, 자연계열은 의예과를 제외한 자연계열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평균 점수가 아까 말씀드린 100점 만점에서 76점, 사범대 인문 같은 경우는 78.3점, 인문 2 같은 경우는 사회과학은 78.12, 경영학부는 80.16, 자연대 자연1 같은 자연과학대학은 75.6, 공대는 69점, 사범대 자연 같은 경우는 70점, 건과대 같은 경우는 60한 5점, 그리고 의예과 같은 경우는 85점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평균은 이런데 커트라인을 얼마 까도 굉장히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실은 여기다가 보면 100분이 25라 그래 하고선 100%라는데 뭐냐면 전체 애들을 100명으로 봤을 때 75등한 학생의 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100꼴등 안에 왜 주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가끔씩 모의고사 여러 번 보다 보면 가끔씩 망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의 실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끔 그 아까 보여드렸던 아웃라이어들이 실은 커트라인을 찍고 있는데 그것을 타겟으로 준비를 하면은 잘못하면은 큰일 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75 하위 75,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75등한 학생들 정도로 타겟팅을 잡는 게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해서 75등한 학생들의 점수 분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커트라인을 생각하시는 게 좀 더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과 인문과학대학 같은 경우는 74점 이상, 사범대 인문 같은 경우는 75점 이상, 사회과학대학 같은 경우는 75.5점 이상, 경영학부는 80점 이상, 자연대 같은 경우는 74.5점 이상, 공대는 64.5점 이상, 그다음에 자연계열의 사범대학은 64.5점 이상, 건과대 같은 경우는 62점 이상, 의예과는 84.5점 이상이라고 보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건강과학대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간호대학하고 그다음에 신산업융합대학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그쪽에 지원하실 분들은 이쪽 자료를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충원율도 여기 보시면은 평균 전체적으로 보면 인문 1, 2, 자연 1, 2 다 대체로 20%에서 30% 있는데요. 인문 2 같은 경우가 한 38% 약간 높고요. 여기 보시면 0으로 된 거는 충원을 전혀 하지 않았던 얘기고, 그다음에 최대 이제 100%까지 나오는데요. 이거의 약간 맹점은 뭐냐면 저희가 100% 그러면 만약에 10명을 뽑으면 10명 다 나가고 10명이 들어왔나? 이게 아니고요. 9명을 뽑고 1명이 비었는데 그 1명을 또 뽑으면 걔가 나가고 또 뽑으면 걔가 나가고 이런 경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면 전원이 갈렸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한 여기가 100% 나온 거는 실은 모집 단위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4명 저희가 선발을 하는 데서 4명이 바뀐 거거든요. 그런 의미니까 이쪽에 큰 의미 두시기보다는 평균적으로 한 20-30% 정도구나 라고 보시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것도 처음 공개하는 겁니다. 그 논술 전형의 논술 결시 비율입니다. 결시 비율이라는 건 뭐냐면 난 논술 보겠습니다 그랬는데 실제 시험장에 안 나타난 학생이거든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지만 저희가 수능 이후에 논술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능을 봐놓고 최저를 못 맞추겠다라고 하면 아예 시험을 보질 않거든요. 그 경우가 보시면 대략 46%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률은 31대1 정도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중에 거의 반 조금 더 되는 학생만 왔다. 그래서 실질은 17대1, 18대1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이라는 숫자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고교 추천 전형입니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내신이 되게 중요한 그런 전형입니다. 2015학년도에 진행됐던 건데요. 2016학년도도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데이터가 되게 큰 인디케이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학생부 교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신 등급이 되게 중요하고 논술과는 다르게 모든 성적 전단위 반영입니다. 국영수, 과, 사에 해당하는 모든 성적을 반영을 하고요. 서류, 그다음에 면접 같은 경우가 고교교육에 충실한 이수 여부, 발전 가능성, 인성, 서류 진위 여부를 포함하는 게 면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뭐가 제일 중요할까라고 생각하시면은 전형 이름 그대로 내신이 제일 중요하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그러한가 보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저희가 설명해 다니면서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이건 처음으로 공개하고 이것도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이거는 인문계열, 자연계열 모든 학생들을 모아갖고 도수 분포를 그렸는데요. 첫 부분이랑 다른 점은 처음에는 0점부터 100점까지를 보여드렸는데 이 경우는 1등급부터 2등급입니다. 그러니까 1, 2등급 안에 있는 아이들이 다 뽑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은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인문하고 자연은 좀 다를까라고 해서
같은 형식입니다. 1등한 학생의 등급 100명이라고 가정한다면 25등한 학생의 등급, 50등한 학생의 등급, 75등한 학생의 등급입니다. 그리고 이 빨간 점은 100등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물론 2.2등급에 가까운 학생도 있지만 아주 조밀하게 1.3등급을 중심으로 모여 있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아주 조밀하게 1.4등급을 중심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충원율 같은 경우는 대략 85% 내외로 왔다 갔다 하지만 실은 모집 단위별로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최소 10% 내외에서 최대 160%까지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160이라는 숫자가 모집 단위가 작은 경우는 커질 수도 있고요.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이쪽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대략 평균적으로 한 80%, 85% 내외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교 추천 전형에다가 지원을 한 학생들은 고교 교과 등급이 우수한 학생이 해라 라고 하는 거, 이걸로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미래인재 전형입니다. 미래인재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집영역에서 쓰는 것처럼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면접 역시 아까 고교 추천 전형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올해도 똑같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작년에 인문 자연계열 2개 영역 각 2등급이었는데 역시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2016학년도에는 2개 영역 합 4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역시 혹시라도 수능 때문에 지원 자격이 안 되는 학생들에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의예과나 뇌인지과학은 동일합니다. 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미래인재 전형은 종합 전형이라서 정말 문제 하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내신은 어때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실은 내신은 이 미래인재 전형이라는 종합 전형의 아주 한 부분인데 워낙 숫자로 나올 수 있는 명쾌한 거라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냥 보여드리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처음 공개하는 거고요. 미래인재 전형 학생들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등부터 100명이라면 1등부터 75등까지의 성적입니다. 그거를 그래프로 쫙 그려보면 인문 같은 경우는 1.1등급부터 쫙 퍼져가지고 5.35등급, 물론 100%는 그 위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아이들은 특이한 뭔가를 했나 봐요. 자연 같은 경우는 1등급부터 4.17등급까지 퍼져 있고 평균 인문은 3.6등급, 평균 2.43등급입니다. 이렇게 많이 퍼져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 고교 추천 전형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몰려 있었잖아요. 모든 아이들이 1, 2등급에 모여 있었는데 지금 1등급부터 거의 5등급까지 퍼져 있고 1등급부터 4.5등급까지 퍼져 있다는 얘기는 실은 정말로 저희가 활동한 거 무슨 활동인지 다 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학교 내에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한 학생들에게 적합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미래인재 전형 같은 경우 충원율 한 20%부터 30% 내외 안에 있고요. 하나도 충원하지 않은 모집 단위도 있고 많은 경우 50% 내외로 충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래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다양한 교구 활동에 있는 학생들 있으면 지원하면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데이터들인데요. 아마 처음 공개한 게 많아서 기분이 좀 좋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고교 추천 전형이나 미래인재 전형을 보면 20%씩 면접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보면 다들 이 대에서 무슨 면접이 나는지 다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공개를 하고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교교육에 충실한 이수 여부, 발전 가능성, 인성, 서류의 진위 여부, 이거는 저희가 모집 요강에 써 있는 그대로입니다. 올해도 역시 면접 이렇게 한다고 나와 있고요. 기본적으로 면접을 통해서 기초 학업 역량, 전공 적성, 그리고 인성 성장 장제를 보는데요. 굉장히 두려워해요. 이거 기초 학업 역량은 뭐야? 전공은 되게 뭐야? 굉장히 두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면접에 관한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있는 사정관 선생님이 해주실 거고요. 저는 평가를 담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문제입니다. 이거. 작년에 뭐가 나왔냐면 실은 왜 이 문제가 질문을 하게 됐냐면 고교교육에 충실한 이수 여부를 물어보기니까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면접을 통해서 알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고교교육에 충실한 이수 여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뭘 물어봤냐면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실은 뭐 지크문트 바우만에 따르면 파놉티콘의 변형이 시놉티콘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실은 어떤 인터넷 뒤져보면 언론사에서 사회학에서 쓰는 시놉티콘이라는 걸 써서 되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이거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고 지금은 또 바우먼이 저도 처음 들었고요.
처음 들었어도 파놉티콘이 모르고 시놉티콘이 뭔지 몰라도 충분히 대답할 수 있게 뒤에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고 자기가 세계화 시대에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설명을 하고 주변에 찾을 수 있는 예를 제시해보세요 라고 하는 게 공통으로 물어봤던 질문이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작년에 에볼라가 그때 창궐을 했었죠. 그때 이제 미국에서, 제 기억으로는 미국에서 어떤 환자가 났는데 거기 있던 혈청을 다른 사람이 했더니 낫더라. 이거를 네가 고등학교 때 배운 지식을 갖고 설명을 한번 해봐라 라는 문제거든요. 저희가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단답형 답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저희가 골든벨 울리는 것도 아니고 단답식 정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걸 보면서 자기가 배웠던 교과 지식을 바탕으로 얼마나 논리적이고 조리 있게 얘기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게 실은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조금 있다가 다시 사정원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저희는 미리 이 공통으로 질문할 거 줍니다. 이거는 원래 면접하시는 분이 다 물어봐야 되는데 똑같은 질문을 계속 물어봐야 되면 너무 힘들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학생이 논리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건데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면 당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발력 테스트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순전히 학생들의 입장입니다. 학생들에게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저희는 이 질문지를 줍니다. 그래서 밖에서 생각하고 있다가 자기 차례가 왔을 때 와서 대답을 하면 되는 거고 꾀꼬리 같은 목소리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면접 기술 평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조리 있고 논리적으로 대답하는지만 저희는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발전 가능성이나 인성이나 서류의 진위 검증은 거기 있는 면접관들이 학생부나 자기소개서 추천서에 써 있는 내용을 보고 그걸 바탕으로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꿈이 학생인지 썼을 거 아니에요. 꿈이나 미래 계획, 지원 동기 등에 대한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핵심이고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 온 학생들이 어떤 분포를 갖고 있느냐라고 보시면 인문 같은 경우는 학교 출신 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가 대략 70%, 75% 내외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외고나 국제고가 3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연계 같은 경우는 일반 고등학교가 8, 90%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외고나 국제고나 과학고는 10% 미만, 이렇게 10% 내외로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보시면 2011학년부터 15학년까지, 11학년부터 15학년까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비율은 이 정도니까 그냥 이거는 실은 지원하는 학생들의 비율과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 분포도 역시 2011학년부터 15학년까지 큰 변화는 없습니다. 서울 지역이 대략 40에서 45%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서 약 3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전체 지역에서 한 27%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의 전형도 2015학년과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특별하게 신경 쓰지 않으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딱 20분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우신데도 와주셔가지고 이런 정보를 제공해드렸는데 저는 이거 준비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이거 다 프로그램 짜가지고 돌렸는데요. 아무쪼록 이게 조금이라도 지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다음에 하실 사정원 선생님께서 또 꿀팁을 드릴 테니까 좀 덥지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